예, 저는 국제표준 개발 절차에 대해서 강의를 할 KTR 교육 컨설팅 센터 김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페이지 수는 많이 준비해 왔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교재로서 좀 활용해 주십사라는 취지에서 교재로 이제 많은 분량을 넘어왔지만 강의를 진행하면서 상당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SO IC 디렉티브는 매년 개정이 되고 있어요. 2023년도에도 역시나 5월 1일자로 개정이 돼서 5월 10일 날 ISO IC 국제 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요. 3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됐어요. Q&A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주요 개정 사항이 있는데 그 개정 사항은 개발 절차 내에서 제가 가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O IC 디렉티브 파트 1에 조항 2를 보면 국제표준 개발 절차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하는 강의는 디렉티브 파트 1의 조항 2, 국제표준의 개발이고요. 앞에서 ISO, IC, TC, SC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죠? 그것은 조항 1에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조항 1은 조직에 관한 거, 조항 2는 국제표준 개발 절차, 그러면 조항 3은 뭘까요? 이런 개발 절차를 통해서 나온 국제표준 간행물들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런 종류들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럼 4번은 국제표준 회의에 가셔서 이런 유인물들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가하시는 내용, 그리고 참가를 하시고 나서도 이 개발 절차라든지 회의 때 이의 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1, 2, 3, 4, 5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속서 보시면 A서부터 L까지는 공통 디렉티브에 해당돼요. 그래서 ISO, IC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속서, 그리고 ISO 따로, IC 따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준화 회의,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시려면 꼭 2가지를 숙지하셔야 돼요. 그게 ISO, IC 디렉티브 파트 1 그리고 ISO, IC 디렉티브 파트 2 이 2가지를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들어가는 말로 제가 약어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왼쪽에 보면 조직에 대한 약어예요. 그래서 조직에 대한 약어 중에서 특히 많이 저희가 접하는 게 TC, SC, 워킹 그룹 요 3가지 조직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요즘은 조인트 워킹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TC 간에 그 조인트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조인트 워킹 그룹에서는 IS 밖에 못 만들었어요. 근데 올해 2023년도에 조인트 워킹 그룹에서도 TR, TS, 파스라는 유인물을 만들 수 있게 개정이 되었어요. 여기서 잠깐 앞에서 한태하 교수님이 SEC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SEG라고. 그죠? 스탠다디제이션 이밸루에이션 그룹이라고. 그죠? 근데 요번에 또 이 SEC에 대한 규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인트 SEC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IC에서는 이 SEC이라는 이 표준화 평가 그룹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면 ISO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IC가 주로 이 SEC 분야를 이끌고 가는데 최근에 조인트 SEC이라는 게 구성이 되면서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메타버스에 대한 SEC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ISO와 IC가 공동으로 표준화 평가 그룹을 만든 것이 메타버스에 대한 거고 이게 최초다. 그래서 SEC 15라고 해서 새롭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PWI에서부터 FDIS까지가 국제표준 개발 절차에 나오는 각 단계별 약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로 PWI, MP, 워킹 드래프트, CD, DIS, FDIS, IS 이렇게 가고요. 앞에서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IC 같은 경우에는 DIS랑 동등한 게 뭐라고요? CDV, 그죠? DIS와 동등한 건 IC에서는 CDV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색으로 표기된 건 ISO 표준 문서들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표준의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PAS, TS, TR, IWA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혹시 다 나는 IS가 뭔지 알고 PAS가 뭔지 알고 TS, TR, IW가 뭔지 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 손들어 보실래요? 네, 들려고 하시다가 마시는 분이 계셔서 요거는 뒤에 장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ISO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그림이에요. ISO에서 만드는 표준의 문서 종류는 총 IS, PAS, TS, TR, IWA가 있어요. 자, 우리가 표준을 만들 때 기술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 표준을 만들죠. 그죠? 기술적 요구 사항을 담고 있는 표준들이 뭐가 있냐면 IS, PAS, TS가 기술적 요구 사항을 담고 있고요. TR이나 IWA는 기술적 요구 사항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차이가 있고, 그러면 PAS와 IS와 TS의 구분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합의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워킹 그룹에서는 합의가 됐는데 CD 단계에서 합의가 덜 됐다 했었을 때 나오는 게 PAS예요. 그리고 커미티, TC나 SC 레벨에서 합의가 되었는데 그 이상 ISO까지 못 가는 게 바로 TS이고요. 그 다음에 ISO 레벨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게 국제표준 IS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제표준을 제안하실 때 내가 내는 이 기술적 요건이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TS로 갈지 아니면 IS로 갈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약어를 썼더니 우리나라 말로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프로젝트 스테이지별로 우리나라 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예비 작업 항목서부터 국제표준까지, 거기에 따른 약어까지 이 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없는 게 바로 스테이지 코드라고 해서 00, 10, 20, 30, 40으로 진행되는 이 스테이지 코드가 없거든요. 요거는 뒤에 슬라이드 장에 보여드릴게요. 국제표준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딱 보시면 몇 가지 루트가 보여요? 3가지 루트가 보이죠? 그 첫 번째가 TCSC 루트를 통해서 국제표준을 만드는 방법. 두 번째가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국제표준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워크숍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표준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표준을 만드는 루트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을 어떻게 만드냐면 바로 TCSC 루트를 통해서 표준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패스트 트랙은 뭐냐?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KS 표준, 고유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 KS 고유 표준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국제 표준으로 제안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용하는 게 패스트 트랙이에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은 어떠한 국가의 표준을 가지고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컨소시엄, 국제기구 컨소시엄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이 있다면 바로 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표준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세계 3대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고개 끄덕이신. 네. ISO, IC, ITU. 맞습니다. ISO, IC, ITU 요 3개 국제 표준화 기구가 워크숍을 해요. 그때 이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어진 합의문, 표준이 바로 IWA라는 거예요. 그래서 IWA라는 표준을 만들면 이제 3년간 유효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연장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6년 뒤에는 이 표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제 표준으로 전환시키든지 아니면 폐지해야 되든지. 그래서 이 3가지 루트를 통해서 만들 수 있고, 각 단계별로 나올 수 있는 표준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TS, 그 다음에 PAS, IS. 여기에 없는 게 TR이잖아요. T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준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시험 데이터들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시험 소감 비교 시험을 하다 보면 그 데이터 시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각 국가별로 나왔던 그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은 TR 형태로 발간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또 게을러서 2022년도 개정사항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전에는 보시면 TSTR 파스는 저 워킹 드래프트, 그러니까 워킹 그룹 TC, SC 레벨에서 바로 발행이 됐다면 한 단계가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서부터는 TR, 파스, TS도 반드시 어디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면 50.00 단계인 승인 단계에서, 그러니까 FDIS 단계에서 반드시 투표를 거쳐서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고,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분? 네.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프로젝트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프로젝트는 뭐냐라면 우리가 국제 표준을 제안하면 IS 제안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고, 국제 표준이 5년 정기 검토해서 이걸 개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정에 대한 것도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기술적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 오류를 수정해야 될 때 어멘드먼트도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시리즈 표준들이 있죠.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나가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도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 TC, SC에서 개발하고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에는 무엇이 있냐면 반드시 타겟 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타겟 데이트가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첫 번째 워킹 드래프트는 언제 회람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CD는 언제 회람하고, DIS, IS까지 언제 이걸 진행하겠다라는 날짜를 정해 주셔야 돼요. 이게 타겟 데이트고요. 그 옆에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DIS하고 IS. 이것은 리밋 데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타겟 데이트는 TC, SC의 커미티 매니저, IEC에서는 세크레터리가 관리를 한다면, 저 리밋 데이트는 ISO 중앙사무국 또는 IC 중앙사무국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날짜까지 DIS, IS 날짜를 못 맞춘다면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캔슬이 돼요. 그래서 국제간사국, 국제간사는 이 타겟 데이트를 조정해 가면서 국제표준이 캔슬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SO에서는 커미티 매니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커미티 매니저의 이름의 뜻은 그 커미티 내에서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타겟 데이트에 대한 권한을 ISO에서 국제간사한테 위임을 해줬어요. 그래서 ISO는 3, 4년 전부터 세크레터리를 커미티 매니저라 부르고, IEC에서는 이 타겟 데이트를 세크레터리가 하고 있죠. 예, 그래서 IEC에서는 여전히 세크레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표준을 만드는데 한도 끝도 없이 진행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디벨롭먼트 트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내가 IS를 제안하면 이것은 몇 개월, 예를 들어서 저기 보시면 18개월 트랙 있죠. 18개월 트랙을 채우겠다. 아니면 24개월, 아니면 36개월 트랙 안에 이 표준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날짜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날짜에 맞춰서 타겟 데이트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SDT라는 개발 트랙에 맞춰가지고 목표 기한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날짜와 이 SDT가 정해졌다면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갈 누가 있어야 돼요? 리더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프로젝트 리더를 임명해줘요. 그래서 TC, SC 총회에 가면 무엇을 다뤄요? 이 프로젝트를 다루잖아요. 프로젝트를 타겟 데이트와 프로젝트 리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컨펌을 해줘요. 그래서 프로젝트 리더가 있어야 되고, 이 프로젝트 리더는 우리가 MP 냈었을 때 적어두었던 프로젝트 리더가 계속 수임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분이 중간에 그만두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워킹그룹 컨비너나 아니면 그 TCSC의 세크레터리나 아니면 다시 프로젝트 리더를 컬포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누구한테 그 책임이 있다? 세크레터리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18개월, 24개월, 36개월 트랙에 맞춰서 무엇을 보셔야 되면 간사들은 DIS까지 몇 개월 만에 도달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MP 제안자나 우리 전문위원회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18개월 트랙일 때는 8개월 이내에 DIS까지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24개월일 때는 12개월, 그리고 36개월 때는 24개월까지 DIS까지 도달을 해야지만 이 프로젝트가 캔슬이 안 돼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리밋 데이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동 취소되고, 그리고 시험 소감 비교 시험을 하는 TCSC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소감 비교 시험을 하는 TCSC는 이 기간 동안에는 시간이 멈추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멈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SDT는 몇 단계서부터 시작하냐면 MP가 승인된, 그래서 10.99 단계서부터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젝트가 갖춰야 될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강의 내용이 계속 좋은데 다음 거 들을 때 빠져나가는 거. 트랙 1, 2, 3가 있잖아요. 네. 그 트랙 1, 2, 3는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난 트랙 2를 하겠다, 트랙 3를 하겠다, 이렇게 선택해서 진행하나요? 지금 제가 트랙이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트랙을, 이 루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열스 SDT? SDT를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젝트 제안자가 저는 어느 정도 규격안이 있기 때문에 24개월 루트를 태워요. SDT2인 거죠. 그죠? 트랙 2 태우는데 도저히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멘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수 있냐면 트랙 3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트랙 3으로 변경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방법은 9months extension 해가지고 9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무엇을? 요 12개월을, 요거를 더하기 9 해서 9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9개월 연장을 하는 것보다 36개월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트랙을 바꾸시고, 그리고 나서도 또 모자라다 하면 또 9months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 9개월 연장은 한 번밖에 안 돼요. 프로젝트마다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이런 사항은 국제 간사가 가이드를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 간사도 프로젝트가 중간에 캔슬되는 걸 원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트랙은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그 1회에 한 번에 그 9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1회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10.00, 10.99 말씀드렸죠. 각 단계마다 스테이지 번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00단계, 10, 20, 30, 40, 50, 60까지가 스테이지 코드 번호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10.99라고 써 있죠.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행 단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투표가 회람이 되면 여기 보시면 00이 붙어요. 10.00, 20.00 이렇게 시작. 그 다음에 끝났을 땐 60이 붙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디시전 있죠. 9로 시작하는 거. 9로 시작하는 건 프로젝트를 어떻게 결정해야겠다라는 코드 번호예요. 그래서 9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인이 됐고, 99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93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리피트, 반복하겠다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뒷 번호를 통해서 그 프로젝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결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이거 한태하 교수님 앞에서 보여주셨는데 교수님 저랑 공유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제가 SRD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오늘 처음 들었어요. SRD의 그 개발 루트는 TS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TS 루트는 IC에서 SRD와 개발하는 루트는 동일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스테이지 코드가 보이시죠? 제한 단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규격들이에요. IS, 패스트 트랙, TS, TR, 그 다음에 파스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 점선으로 표기된 거는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생략이 가능한 거고, 붉은색으로 박스가 쳐 있죠.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건 IS하고 TS예요. 그래서 IS하고 TS는 반드시 New Work Item Proposal이라고 해가지고 MP Form 4를 통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Form 4를 통해서 회람해서 투표를 해야지만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Form 4를 통해서 MP를 돌리는 건 IS하고 TS 이 두 가지 종류의 표준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느냐? 네, 교수님. 예, 예. 잘 듣고 있는데요. 예. 국제 표준 질서에서 번호 앞 슬라이드에 보면은 9번 나오는 그런 게. 죄송해요. D. 요거도 D가? 네. 예, 여기서 네. 저기 9293은 네. 빈자리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프로포즈 단계라든지 네. 커미티 드라프트 같은 경우는 네. 재투표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상이 없으면. 9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보시면 리피트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워킹 드래프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CD 같은 경우 저희가 뭐 다시 한번 회람하겠다라고 하는데 워킹 드래프트를 다시 회람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코멘트를 받아가지고 도는 거예요. 즉 무슨 의미냐면 워킹 드래프트 CD는 투표가 아니에요. 컨센서스를 이루는 단계예요. 그래서 두 번째 회람하든 세 번째 회람하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코드를 관리하는 것은 ISO 중앙사무국이랑 간사랑 개발자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거거든요. 저는 네. 제가 만든 ISO의 예. 스탠다드 중에는 네. CG를 두 번 투표한 적이 있어요. 두 번 투표라고 해야 될지 네.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교수님 요거는 제가 다음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 단계에서. 왜냐하면 CD는 투표가 아니다라는 게 요번에 개정된 사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예, 예. 그래서 막상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은 많이 접했을 거예요. 세컨드 워킹 드래프트에, 그다음에 세컨드 CD, 하물며 세컨드 DIS까지 다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막상 코드에는 워킹 드래프트나 CD는 리피트가 없어요. 네. 그죠? 그런 의미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 ISO 중앙사무국에서 교육하는 슬라이드예요. 예, 슬라이드인데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 중점은 뭐냐면 CD나 DIS까지 표준을 이제 개발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CD에서 나왔던 코멘트, CD에 대한 코멘트, 그 다음에 DIS를 회람했었을 때 나왔던 이 코멘트를 가지고 누가 검토를 하냐면 워킹그룹에서 참여했던 워킹그룹 엑스퍼트가 CD, DIS에서 나왔던 코멘트까지도 검토를 해달라라는 의미예요. 이게 개정된 사항이었어요. 2022년도에. 그래서 워킹 드래프트 CD, DIS, FDIS 갈수록 뭐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이루어지는데 보시면 워킹 드래프트는 워킹 그룹의 엑스퍼트가 만들죠. 그래서 워킹 그룹 엑스퍼트들 간의 컨센서스. 그다음에 CD는 어디에서 만들어요? TCSC에서 만들죠. 그래서 TCSC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거고 DIS, FDS는 어디? ISO 중앙사무국에서 회람하잖아요. ISO 중앙사무국에서 이 문서를 누구한테 회람하냐면 ISO 전체 회원국한테 회람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DIS, FDIS는
ISO 전체 회원국의 컨센서스를 이루는 단계인 거예요. 이 슬라이드도 중앙사무국에서 가져온 슬라이드예요.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 CIB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각 단계별로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메인 발로팅 스테이지가 있는데 CD는 투표가 아니라고 여기 써있죠. 코멘트라고 써있죠. 예, 여기는 컨설테이션 단계로서 코멘트를 받는 단계예요. 그래서 투표는 어디에서 하냐면 MP에서, DIS, FDS에서, 그리고 SR 또는 우리 정기검토 했을 때 이거 폐지하잖아요. 컨펌도 하고 그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럿과 코멘트의 차이를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이 슬라이드에서 아셔야 되는 사항이고, 여기 보시면 또 점선이 있죠, 가운데. 여기 점선을 보시면 왼쪽은 CIB라고 돼 있어요. Committee Internal Voting, 그 다음에 오른쪽은 All Members Voting. 여기 보시면 NSB는 전부 다 투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NSB는 뭘까요? 뭐의 약을까요? 내셔널 스탠다디제이션 바디 해가지고 국가 표준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표원이 NSB를 대표하고 있고, 이 NSB의 KS뿐만 아니라 국제표준도 위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료기기 분야는 식약처가 NSB 역할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D까지는 여기 국제간사국이 이 투표를 관할을 하고, DIS서부터는 ISO 중앙사무국이 이 투표를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관할한다는 의미는 이 투표를 생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D까지는 국제간사국이 이 투표 문서에 대해서 아니면 코멘트 문서에 대해서 문서를 생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IS서부터는 IS 중앙사무국이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개발 절차에 대해서 이제 색깔이 다르죠. 단계마다. 붉은색은 뭐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맨데토리라고 되어 있고, 회색은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제표준 개발 절차는 TC, SC 루트를 따라서 이걸 다 하다 보니까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ISO 중앙사무국에서는 이 모든 단계를 반드시 거치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디렉티브가 개정이 될수록 하나하나가 다 생략이 되고 있어요. 맨 처음 제가 디렉티브를 접했을 때는 FDIS만 생략이 가능했어요. 그때는 DIS에서 100% 승인이 됐었을 때, 기술적 반대가 없었을 때는 FDIS 생략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워킹그룹에서 나오는 워킹 드래프트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CD 단계까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ISO 중앙사무국이나 IC 중앙사무국에서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들 표준화 회의에 아니면 표준 개발에 여러분의 리소스를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많이 줄여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한 단계, 회색, 그리고 MP라는 거, 그 다음에 DIS, 그 다음 IS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고,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프릴리미너리 스테이지하고 예비 작업 항목인데요. 이것은 PWI라고 우리가 약을 해요. 우리가 표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걸 국제표준화 회의에 가서 발표를 하고 의견을 듣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가 이제 PWI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JTC1 쪽에서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게 있다면 워킹그룹 산하에 애덕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표준을 같이 공동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을 같이 공동 개발하는 단계가 바로 여기 PWI 단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PWI 단계를 활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MP를 제출했었을 때 승인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PWI 단계를 많이 활용해 주십사라고 얘기하고, PWI 단계는 3년까지 이 프로젝트는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 중에 네. 이전 워킹 그룹의 애도 그룹을 만드는데
그룹이 있는 경우 다른 데서 찾아봤을 때 워킹 그룹이 없어서 62지 탑성 커미티 하에 애도 그룹을 만드는 그런 다음에 워킹 그룹이 예, 그게 TCSC 워킹그룹 우리가 레벨 맨 처음에 그 문현중 박사님이 우리의 조직 구조는 세 개의 조직 구조로 돼 있다고 그랬죠. TCSC 워킹그룹. 그래서 워킹그룹 레벨 밑에 애드워크룹까지 갈 수 있고요. 이 애드워크룹은 TC 내에서도 설립이 되고 SC 내에서도 설립할 수 있고 워킹그룹 내에서도 설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드워크룹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임시작업 그룹이에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한 그룹이고 이건 임시그룹이다 보니까 딱 1년밖에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아웃풋을 내든지 아니면 연장을 하시든지 그래서 이걸 TCSC 총회에서 애드워크룹에 대해서는 항상 설립을 해주시든지 해체를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 게 아젠다상에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PWI 단계라는 것은 애드워크룹을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워킹그룹 안에 이 아이템을 집어넣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TCSC에서 직접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면 TCSC 레벨에서 저 PWI를 검토하셔도 돼요. 아젠다상에. 지금 너무나 많은 유형의 TCSC 표준화 작업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기 분야 같은 경우에는 TC에서 바로 표준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워킹그룹에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MP 단계의 투표 기한이에요. 이거는 국제 간사가 투표를 오픈을 하잖아요. 그럼 디폴트로 12주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줄일 수가 있어요. 8주로. 그래서 투표 기간은 12주 내지 8주의 투표 기간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인쿼리 스테이지하고 DRS 단계잖아요. 여기 보시면 8주간의 트랜슬레이션 기간을 줘요. 이 8주간의 트랜슬레이션 기간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기억하세요? 오수교육생님, 박다혜 연구원님 기억하시면 우리가 ISO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왜죠? 이게 국가표준이 WTO TBT 분의 이 국제표준을 좀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WTO TBT 때문에 표준이 기술 규제의 장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게 바로 이 DRS에서 8주간의 트랜슬레이션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NSB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식약처는 DRS를 번역해서 자국의 국민들에게 회람을 해요. 즉 전문위원회에 회람해가지고 의견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자국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8주간의 시간을 주고 COSD 기간에서는 이때 DRS 초안을 가지고 번역을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나서 12주의 밸럿이 도는 거고요. 그 12주의 밸럿이 끝나면 이제 승인이 되는지 아니면 기술적 사유가 있다면 FDRS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보시면 아까 세컨드 DRS 있다 그랬죠. 이 세컨드 DRS 같은 경우에는 8주밖에 투표를 못해요. 그리고 DRS는 세컨드, 다음 서드 DRS는 없어요. 그래서 DRS는 반드시 2번밖에 회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회람도 8주밖에 투표를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러면 8주 동안은 트랜슬레이션 기간을 주고 12주 동안에 밸럿 한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 우리 내셔널 스탠다드제이션 바디로 넘어올 때 네. 각 나라마다 자국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또 어쨌든 전체적으로 20주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느 나라는 영어를 그냥 영어나 불어를 그냥 쓰는 스타일이고 어느 나라는 자국어로 번역을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 이 8주는 이 ISO 투표 사이트에 공개가 안 돼요.
이거는 NSB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이 12주만 그 투표 사이트가 열려져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예. 통보받은 예. 이후로는 20주 안에 우리가 투표를 끝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2주 안에 투표를 끝내야 되는 거죠. 12주. 아마 식약처에서는 저 12주 안에가 오픈이 될 거예요. 저 8주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8주 동안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식약처, 식약처나 국회의원. 타츠는 예.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일반인들은 모를 오픈이 수가 안 돼요. 투표가. 네. 예, 그래서 투표가 이게 공지가 되면은 트랜슬레이션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식약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기간을 주는 거예요. 유예 기간을. 그리고 나서 투표 사이트를 보시면 저 12주 투표 기간이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프로젝트 리더셨다면 프로젝트 리더가 IS 중앙사무 간사를 통해서 중앙사무국에 제출했는데 이게 계속 회람이 안 되는 거예요. 투표 사이트에. 네. 당연히 투표 사이트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MP에서부터 시작해서 DIS까지 웬만한 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슬라이드는 올해 ISO 중앙사무국의 TPM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파스, 그 다음에 TR, 그리고 TS는 어디 50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승인 단계에서 회람하라고 했는데 그 승인 단계는 ISO 전체 회원국, 167개 회원국이 다 투표를 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더라고요. TS, 파스, TR은 TS는 MPL 밸럿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파스나 TR은 레졸루션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고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생략이 가능한 단계인 거죠. 그러면 DTS, DPAS, DTR은 여기에서 ISO 전체 회원국에 투표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 단계는 ISO 전체 회원국에 투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답변했냐면 커미티 레벨에서만 오버즈 투표를 한대요. 즉 커미티의 피멤버만이 DTS, DPAS, DTR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커미티의 피멤버. 그래서 발행한다는 얘기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가시는 사항이라 저는 믿고 여기에서 이제 생략하면서 지나갈게요. 요 승인 조건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MP를 승인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만족을 시켜야 돼요. 첫 번째가 내가 속해 있는 TC106이라는 특과라는 위원회가 있다면 이 위원회가 17개국 이상의 피멤버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투표를 한 피멤버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찬성한 국가들 중에서 5개국 이상이 참여를 해야지만 이 MP가 통과가 돼요. 다만 16개국인 피멤버를 보유한 위원회가 있을 수 있죠. 거기는 4개국만 참여해도 이 MP가 승인이 돼요. 그래서 이 MP가 승인이 되면 프로젝트는 어떻게 알아서 잘 굴러갈 것 같지만 프로젝트 리더가 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 간사는 프로젝트가 캔슬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국제의장 이런 임원진들은 자기네 TCSC에 프로젝트가 있어야지만 위원회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니까 중간에 드롭되거나 캔슬되지 않도록 노력하거든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그 컨텐츠를 채우고 나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프로젝트 리더 그리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워킹그룹의 엑스퍼트예요. 그래서 이 분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CED는 여기 보시면 질문이 바뀌었죠.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Do you have comments related to committee's draft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멘트가 있느냐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조금 더 앞에서 보시면 디렉티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컨설테이션 단계다라고 되어 있어요. 컨설테이션 단계고 컨설테이션 단계는
커멘트를 받는 거고, 커멘트를 받는 기한은 8주, 12주, 16주 이내에 MB의 커멘트를 받는 단계예요. 그래서 엑스퍼트들이 워킹 드래프트에 커멘트를 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TCSC를 참여하는 건 국가 레벨이죠. 그래서 국가 레벨의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이 워킹 드래프트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술적 사항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합의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합의가 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퀴즈를 내려고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틀린 문장이 있어요. 요것도 틀린 문장. 혹시 답변해 주실 분? 이거 CD 단계예요. 상품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미처 준비는 못했지만 손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한 분 손 드셨어. 연구원님, 우수교육생님. 네.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유도 물어봐도 될까요? 이유는 저 지금 기권이나 카운트가 안 된다고 했는데 CD는 보트 단계가 아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를 이제 팝업 퀴즈로 내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extension negative vote라고 돼 있죠. 우리 CD 단계는 제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누누이 투표가 아니다. 컨설테이션 단계고 코멘트를 받는 거다. 그래서 요 CD 단계에서는 요 문장이 빠져야 되고, 요 문장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러면 요 문장은 아까 MP, DIS, FDIS, 보트라고 되어 있는데, 밸럿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이 문장이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 몇 페이지냐면 114페이지예요. 자, 줄 그어주세요. 네. 이제 뭐 지리 단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슬라이드 한 장 기억해 주세요. 이 각 단계별로 투표, 그 다음에 승인 조건 나와 있죠. 정리되어 있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 요 슬라이드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진행하시다가 파스나 TS 같은 경우에는 국제 표준이나 아니면 TS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SO 참고문서 TS, TR, 파스에 대한 내용 정리해 드렸고요. 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는 전문위원회 위원님 또는 CUSD 기관이다 보니까 TCSC의 PE 멤버로 들어가서 활동을 할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그 PE 멤버로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PE 멤버의 그 활동 기준이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투표가 아까 뭐라 그랬죠? MP, DIS, FDIS, 그리고 SR 투표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CD에 대한 코멘트 사항은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안 되겠죠. 밸런스는 아니니까. 네. 프로젝트 리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젝트 리더는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진행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그럴 때 프로젝트 리더를 임명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바로 다음 주에 뭐 표준회의가 있어서 프로젝트 리더를 임명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CRB 투표를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후보도 선정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액팅 프로젝트 리더를 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액팅 프로젝트 리더가 있고, 프로젝트 리더도 동일하게 중립적인 활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프로젝트 개발하면서 느꼈던 거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조인트 워킹 그룹도 IS뿐만 아니라 TS, 파스, TR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워킹 그룹을, 그러니까 PWI 단계에서 워킹 그룹을 만드는 TCSC가 있더라고요. 근데 워킹 그룹은
반드시 프로젝트가 있어야지만 설립이 가능하고요. 유지가 돼요. 그럼 PWI밖에 없는데 이것을 워킹그룹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왜 PWI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PWI 하나만 가지고 워킹그룹을 만들 수가 없어요. 대신 워킹그룹 같은 것을 만들려면 뭘 만들어야 된다? 애덕그룹을 만드시면 돼요. 네. 뭐 TC, SC, 스코프나 타이틀 변경은 ISO랑 IC랑 규정이 달랐어요. 근데 요번에 통일시켰어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TC의 타이틀과 스코프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제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